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이 들어왔잖아요. 예. 우리 PD님은 안티 프로. 살짝 그래. 내가 봐도. 근데 이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네. 내가 PD라도 네. 2%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 제 시간에 안 끝내지, 제 시간에 오지도 않지,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욕먹을 소리 질문하고. 계속 하고 있지. 예. 괜찮습니다. 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도 괜찮습니다.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전력 시장에 대해서 좀 배워볼 겁니다. 전력이라고 하면 전기. 전기. 집으로 가게로 공장으로 들어오는 전기. 예, 전기의 문제, 전기 요금의 문제도 있고 예. 또 이제 기업들은 요즘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아리백 뭐 이래서 아리백. 아리백 그 문제가 됐다는 거 아리백. 아리백. 여기서 100은 숫자 100.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맞춰야 된다.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너무 비싸다. 뭐 따로 살기도 어렵다. 뭐 이런 하여간, 문제들도 있고. 전기까지 좀 신경 안 쓰고 살면 안 되나? 그냥 전기는 집으로 오는 거고 그냥 마치 우리가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대기 중에 산소 때문에 우리가 토론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전기는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 전력 시장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 좀, 일들? 파헤쳐 보면 지금 뭐가 문제구나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도 고차원적이면서 매우 유익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네. 아는 척하기 쉬운 그렇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언더스탠더블한 지식.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ESG 네트워크의 김경식 대표님입니까? 네, 고철연구소 김경식 소장님이시도 하고. 고철연구소. 그 얘기가 더 재밌겠는데? 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주 반갑습니다. 예. 고철연구소는 왜 고철연구소입니까? 예. 그 제가 현대제철에서 한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예. 2020년 말에 이제 퇴직했는데 네. 네. 그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하기 전에는 그 고철을 전기로 고철을 녹여서 건축 자재를 생산했거든요. 근데 이 고철이 굉장히 리사이클링이 됩니다. 해수율이 한 90% 되니까 한 40회 리사이클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그 1톤의 철이 40배 되면 한 10톤의 역할을 하고 녹이고 또 쓰고 또 썼다가 또 망가지면 그렇죠. 갖고 와서 또 그런데 녹이고. 결정적인 거는 그 철을 만드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나 포항, 광양, 포스코 이런 제철소는 고로. 철광석과 석탄을 이제 포커스가 예. CO2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고철은 이제 그 과정을 이미 생략했잖아요. CO2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녹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아이스크림 녹이듯이. 그렇죠. 굉장히 환경적이고 리사이클링이 되고 탄소 배출을 안 하고 그런 이제 의미에서 제가 고철이라는 이제 또 했습니다. 네. 외우기는 진짜 쉽습니다. 고철연구소. 근데 고철도 녹이려면 열이 필요하고. 전기가 들고. 예, 그렇죠. 열을 그래- 만들려면 석탄을 빼고 똑같은 거 아니면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탄소 중립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일단은 고철 자체는 좋은데 이제 우리 각 나라마다 그게 녹이는 전력을 어떻게 탄소와 이제 좀 더 프리한 그런 전기로 할 거냐가 관건이 되고 예. 그게 이제 그 유럽 탄소 국경 조정제도 뭐 우리 최대 CBAM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CBAM 뭐 그게 아주 영향도 많이 미치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친환경 에너지로 녹이는 게 숙제인 건 맞다. 아, 그럼요. 예, 굉장히 앞으로 이제 그 탄소 외교가 중요해지죠. 네. 그러나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 탄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또 하나 이슈가 예. 그 RE 예. 100이라 그 영어 뭐라고 합니까? 외국에서는 RE 100라고 합니까? 아니면 머리 원헌데레도 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거. 그러니까 공장에서 쓰는 전기를 네네. 다 친환경으로 해라. 예, 그렇죠. 종이컵을 만들든 아이폰을 만들든 예,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렇죠. 그 공장 돌아가는 전기를 다 예.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친환경으로 하지 않으면 네. 나는 그 물건 안 사든가 하여튼 뭐 규제할 거야 그렇죠.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우리나라 모든 공장에다 그럼 좀 친환경 전기를 줘야 되는데 네네네. 그거 어떻게 하지? 예. 그 고민 예. 이 요즘 크다면서요. 예, 아주 크죠. 근데 이제 이게 전력 이제 그 알리백을 정확히 이해하려 그러면은 예.
먼저 이제 전기를 상식적이지만은 전기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제 이해를 좀 가져야 돼요. 이제는 가져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그 동안은 우리가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정부와 한국전력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18년, 19년까지는 전력 산업을 그래도 잘 운영을 해왔어요. 아주 싸게 공급을 안정적으로 그 해오다 보니까 사람들 예. 전기에 대해서는 그냥 뭐 별 신경을 안 썼죠. 그러다 2018 보니까 년까지? 예, 가정에 가스 요금 오르고 핸드폰 요금 많이 돼도 별 신경 안 쓰면서 전기 요금 몇 프로 뭐 올 가구당 뭐 한 2, 3천 원 오르는 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는데 이게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잘 해왔다 보니까 우리가 그 중요성을 몰랐고 그러던 와중에 탄소 중립 시대가 열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LNG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또 알리백은 해야 된다다 보니까 예. 먼저 이제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하는 게 이게 좀 좋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예. 예. 뭐 알려주시면 좋은데 예. 의외로 저희가 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면 예. 저희가 좀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져가기 넘어가겠습니다. 좀 저기 배웠거든요. 예, 저희. 먼저 그 자료 그 2번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 그 자료 2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뭐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제 한국 경제가 성공한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저는 이제 4번을 좀 주목합니다. 수출 지향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고 네. 그 과정에서 싼 전기를 줬다. 그렇죠. 철강이나 석유화학도 그렇죠. 필요한 원료를 직접 한국에서 조달하도록 한 것도 원인이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 경제 설계하고 정책하신 분들이 핵심 요소로 일단 전력하고 철강에 주목을 했죠. 예. 그래서 대일청구권 자금 가지고도 이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세우고 어쨌든 근육을 키워주고 거기에 근육이 잘 움직이게끔 피를 만들어준 게 전력이었고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소재산업, 정보통신, 신경산업에서 이제 굉장히 그게 됐잖아요. 그건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기가 이제 이게 한 거지만은 이 자료 이제 3번 자료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유일하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은 품질에 쓰는 상품이 전기가 유일해요. 우리 물과 공기도 다르잖아요. 저 물은 예. 에비앙이냐 수돗물이냐. 예, 그것도 있고 네. 공기는 비싼 공기청정기 예, 있냐 그렇죠. 아니면 뭐 그렇죠. 저 그렇죠. 오염 많은 곳에 사냐. 그렇죠. 근데 이제 전기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다 굉장히 보니까 같네요. 예. 그렇죠. 더 전기는 이제 인권이라는 또 이런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가치가 그러네요. 분리되는 그러고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거 뭐 따로 예. 만들기 그러니까 그냥 예. 주는 거죠 뭐. 그냥 발라서 어떻게 야 이거 비싼 나눌 전기야. 수가 없어. 그렇지.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전기는 무형제다. 대체제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뭐 지금 가정에도 인덕션을 한다든지 대개 이제 전기화가 늘어나잖아요. 전기 자동차 늘어나고 수요는 늘어나는 이제 대체제는 없잖아요. 자료사 좀 계속 보여주실까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재고 보관. 지금은 이제 ESS가 이제 계속 이제 재생에너지도 ESS에 달려 있거든요. 그 재고 보관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한국전력이 품질 관리를 굉장히 잘해왔어요. 예. 정전도 거의 세계 최고로 좋다면서요. 시간이었고, 예. 예. 전압도 아주 잘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은 이제 외국에는 품질 차이가 꽤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전기에 대해서 별 품질 차이 우리는 거의 지내왔어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수출입이 안 돼요. 전기 수출이 네. 우리 수출입이 안 되잖아요. 유럽은 서로 한다던데 우리는 유럽은 서로 우리는 이제 못 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재생에너지가 원자를 서로 주고받고 이제 뭐 예. 핀란드에 수력을 가져오고 이런 게 하게 되지만은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 게 우리 지금 알리백에도 그대로 이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그런 설명을 이제 해드렸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자료 5를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잘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알리백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우리 좌측에는 베시스. 우리는 그동안 값싸고 안정된 공급을 해주는 전기를 그냥 기본으로 알고 왔어요. 예. 그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다면 우선 이제 탄소 중립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2030, 2030까지 이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40% 줄여야 되고 2050 제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죠? 알리백에다가 재생에너지 저게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되고 분산전원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은 바닷가에 석탄 발전소나 원자력을 지어서 수도권으로 이제 송전탑을 이용해서 왔는데 2013년도에 이제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에 송전 문제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송전탑을 짓기가 어렵죠. 지금 예, 민원이 그렇죠. 많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동해안에 원자력 발전과 강릉 삼척에 화력 발전소 곧 준공돼가지만은 송전이 아마 한 50% 이상 발전을 못 한다는 이거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더구나 이제 재생에너지 또 막 이제 호남 지역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통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면 좋겠다. 이제 분산 전원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5일 날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어떤 내용 담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지금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을 특정 분산 에너지 특정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은 예. 그 안에서 발생되는 재생에너지나 전기를 그 지역 공장에 직거래를 해줘요. 한전을 관계없이. 거치지 않고 예. 어. 지금은 직판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은 한전이 무조건 사가서 사가서. 한전이 예. 팔게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생산자, 소비자가 직거래도 가능해집니다. 그럼 가격도? 가격도 이제 그거는 알아서. 쌍무계약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이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그때는. 만든 태양광 전기를 예. 저기 저 뭐 여수 산단 이런 데다 바로 그렇죠. 바로 보낼 수 있게 그렇습니다. 네네. 한전 거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굳이 생각해 보니 왜 한전을 거치게 했는지가 오히려 굳이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뭐 나름대로 그 이제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오죽하면 여자 합의로 그게 통과됐겠습니까? 요즘 전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돼가지고 예. 일반은 이제 정치적이신데? 우리 국민들은 현재 어떻게 알고 지역민들은 이제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송배전 비용 때문에 차등화가 된다. 이제 많은 부분 이렇게 알고 있고 예. 또 이제 원자력을 좀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SMR도 그 분산 전원에 들어갔다. SMR을 설치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포커싱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력을 생산자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디 지역에 있는 공장인데 네. 한전에서 살 수도 있고 예. 지역에서 그 재생에너지를 살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둘 중에 가격이 싼 걸로 그냥 사면 된다? 예, 그렇죠. 그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또 그 지역에 또 지정되면 또 의무 그 재생에너지를 얼마를 채워야 되는 의무도 발생이 돼요. 예. 그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얼마 해야 되고 남으면 또 다시 이제 한전을 통해서 외부로 팔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전력 산업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되는데 여기 예. 이제 1년 뒤에 시행이 되려 그러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설정할 거냐, 예. 아니면은 뭐 기존 업자들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어떤 그런 민원성이 반영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게 뜨거운 이슈입니까?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은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를 우리가 이제 전기가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해서 이제 고압선을 통해서 송배전을 하잖아요, 그죠? 예. 송배전에서 변전소 보내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걸 이제 배전이라고 예, 그건 하거든요. 저희들도 알고 있죠. 예, 예. 네. 뭐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 근데 이 배전을 배전 사업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 내 지역 안에서 전기가 얼마나 이 재생에너지가 변동성 가능성이 이제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 이 부분들이 언제 날씨나 기후 등을 예측해 가지고 예. 언제 나오고 소비자도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뭐 가구별로 공장별로 그 패턴을 다 해서 중간에 그 조정해주고 하는 역할을 누가 가져갈 거냐. 지금 한전은 당연하게 이제 한전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땡겨 쓰고 우리가 덜 필요할 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야, 그걸 아니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고건역 내에 예. 그 배전 사업자가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다른 하면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많죠. 뭐 그거야 하면 할 수 주로 있는 이제 거. 뭐 하고 있는 카카오가 사람이 하든 네이버가 하든 아니 그 가장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선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 있잖아요. 예. ESS 설비 기술이라든지 설비 능력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 회사들. 예. 예. 그 회사들, 그다음에 정보통신 회사들.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4차 산업혁명과 융합으로 가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가 가능성 변동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막 날씨가 나올 어디가 때 안 나올 때 예. 전기가 막 그러니까 이제 다르죠. 이 분들은 이제 그 ICT나 뭐 여러 가지 이제 AI를 이용해 가지고
기후 전 세계 기후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분석 능력이 다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가 시간대별로 어떻게 공급할지는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누가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렇죠. 결국은 누가 해도 그냥 알아서 잘 최적의 뭐 좋은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예. 환전이 하면 누구 쪽에 유리하게 하고 혹은 뭐 카카오가 하면 또 누구 쪽에 유리하게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사람도 있고 기존의 어떤 발전을 가지고 또 만약에 미래 SMR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누구든지 내 전기가 더 많이 팔려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고 하면 굉장히 거기는 이제 이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법에 보면은 그걸 하는 새로운 그 분산 에너지 감독원인가 그걸 또 새로 또 만들어야 돼요. 에너지 감독원? 예, 예. 아니, 분산 에너지 감독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예.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럼 이제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이게 왜냐하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재생에너지가 그냥 단순하게 아침 환경이라는 걸 넘어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인기 있는 관심 주제가 뭐냐면은 간헐성 변동성을 가지라는 재생에너지의 단점이 예.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ESS, ICT, 뭐 IoT부터 해서 클라우드 제작해 가지고 이걸 모바일로 연결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혁명이 된다는 거예요. 산업이 된다. 예, 새로운 산업이 창출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얼핏 생각하면 예를 들면 호남 평야에서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가 있다고 치면 네. 그거를 여수 산단으로 직접 보낼 거냐 한전으로 팔 거냐 결국 그 고민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력 거래소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네. 큰 틀에서는 하는데 예. 그 이제 아까 말한 분산에너지 특별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그 지역의 전기를 어느 전기를 어떻게 더 배분을 해서 하고 하는 거는 그걸로만 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호남 평야가 그렇게 되고 있으면 거기서 전기를 예. 여수로 보낼까 아니면 한전으로 보낼까라고 할 때 둘 다 아쉬운 상황이면 네. 돈 한 10만 원이라도 찔러주면 그쪽으로 보내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 감독원이라는 있는데 게 필요하다는 근데 얘기죠. 그때 그거를 예. 그렇게 정실로 하지 말고 예. 야 이 전기 남았는데 너는 얼마에 사갈 거야? 너는 얼마에 사갈 거야? 네네. 네가 이겼어. 네가 보내 이렇게 가격으로 하면 예. 매우 심플하고 사이언스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전기라는 게 다 특징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원자력이나 석탄은 공급 안정성이 뛰어나고 예. 그죠? 공급은 그 대신에 이제 또 변동성이 약하죠. 그렇겠죠. 만약에 이제 뭐 갑자기 줄이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예. 그 대신에 이제 LNG 발전이나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잘 그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다음에 각 사업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그 믹스를 예. 중요한 건 같은데 네. 저희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야 이거 민감하겠구나 요거 예. 요거 감독 안 하면 요런 비리가 있겠는데 하는 예가 예. 어떤 거냐 하는 거죠. 그냥 많이 준다는 대로 보내면 그게 제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심플하지. 지금도 원자력 발전이 그 간발한다 그래요. 이 발전량을 이렇게 줄인다고 가끔 예, 나오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재생에너지를 더 발전을 늘리기 위해서. 예. 그럼 예. 그 두 사업자 간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누가 조정해 줘야 돼요? 그건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그거는 정책이고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는 특정 지역에 니네는 무슨 아까 여기는 지역에서 알아서 전기를 써도 된다는 예. 그거라면 예. 그 전기를 예. 누가 어디로 보내느냐가 예. 왜 감독할 일이냐 하는 거죠. 아,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전기가 더 많이 그 공급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떤 룰은 분명히 정하겠죠. 네. 급전의 우선순위는 룰은 정하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죠? 예.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좀 이따 S&P를 설명하면 약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 체계가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전력을.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조금 알겠습니다. 더 기다려 주시고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분산 정리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산업 융합 ICT 융합도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도 지금은 이제 오는 전기 그냥 받았잖아요. 네. 예. 이게 아니고 앞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재생에너지나 원자력도 앞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시간대별이라든지 이런 그 이제 계절별 시간대별로 선택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해줘야 돼요. 앞으로 전력은.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심야 전기 신청해서 쓰듯이. 예, 뭐 그거는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앱이 나올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소비자가 선택하게끔 해줘야 되고
그 밑에 나와 있어도 결국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탄소 회계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앞으로 회계? 전력이 외교. 외기? 예, 외교. 예. 밑에 마지막 줄에 있듯이. 그 CBAM이 이제 탄소 유럽에서 요구하는 탄소 국경 조정 네, 제도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영국의 더 클라이밋 그룹이 요구한 알리백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다 이 전력 시장과 연계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서 자료 오조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는 좌측에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충족해야 된다. 그런 걸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은 정부나 규제기관이 다 하지 않는 시장에 맡기자. 네. 그렇게 되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경쟁적 요금 체계로 가야 오른쪽에 달성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당연히 저게 돼야 당연히 이런저런 그렇죠. 개선점 목표도 예. 될 텐데. 그런데 지금처럼 전기요금 발전 원가는 뭐 170kWh당 175원 이래 되는데 요번 1분기도 예. 판매가는 한 145원 돼 가지고 kWh당 30원 적자를 보고 있으면은 예. 그 한전이 뭐 언제 투자할 돈도 없고 예.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을 이용해서 이제 가자.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본 핵심이 되고요. 네. 지금 예. 예, 그러면은 예,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잘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전기요금을 너무 오르면 안 된다. 예. 뭐 정부에서 이렇게 누르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S&P라고 하는 예. 가격 체계가 완전히 시장 원리로 작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게 한전한테 독점권을 주고 예. 대신에 전력을 생산자들한테 전기를 사와서 예. 내가 뿌려줄게. 예. 근데 그 가격 사오는 가격이 넌 얼마 이렇게 막 다 다른 게 아니고 예. 뭐 제일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다 사와 준다면서요. 그거는 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예. 좀 비싼 가격을 쳐도 한전이 책임져라. 예. 왜냐하면 그게 S&P. 예. 그래야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테니까. 예. 그래서 사와서 한전이 좀 적자를 보지만 네. 그렇게 사와서 하는 거다. 네. 이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그 2010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가 강조되기 전에 또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 나기 전에 에너지 가격이 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논리가 굉장히 일리가 있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국민들이 전기요금이 싸서 의식을 안 하게 되었던 거죠. 예. 그 나름대로 역할을 했어요. 그 동안은.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쌀 때는 이렇게 사오든 저렇게 사오든 예. 뭐 조금 비싸게 사와도 그렇죠. 큰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전기요금의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시대여서 예. 대충 비싸게 사와도 어때요가 예. 안 통하는 시대다. 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좀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 이게 이 그림이 자료 6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그림일 겁니다. 더구나 이제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수요 공급을 나타내는 건데요. 예. 이제 이게 뭐냐면은 S&P 시스템 마진을 팔아서 개통 환경이 뭐냐면은 그 전력 거래소에서 결정되는 도매 가격 결정 시스템이에요. 이게. 한전이 사오는 가격. 한전이 사오는 가격. 네. 그럼 이제 이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IMF를 이제 막고 난 다음에 외국에 이제 달러 되는 건 외국에다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도입된 게 전력을 발전을 6개사로 나눠 가지고 발전을 해외 자본한테 매각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매각하려고 그러면은 그전에는 한전에서 혼자 하니까 원가 계산해서 뭐 용도비로 계산을 매겨서 이렇게 하면 됐는데 네. 이제는 거래를 해줘야 되잖아요. 다 매각을 해야 되니까. 사와야 되니까. 사와야 되니까. 그럼 그 가격 결정 시스템을 뭘로 할 거냐고 고민해서 한 게 이 영국이 대처 수상 때 1990년도에 발전 산업을 민영화하면서 그때 이 썼던 방법.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1990년도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설계를 했던 로스차일드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자문을 해서 이 시스템을 설계를 했죠. 이렇게 하면 대충 발전회사도 우리가 얼마에 발전하면 돈 얼마나 번다는 예측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저 발전회사 투자할 수 있다. 그렇죠. 달러로.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했는데 우선 이제 제가 원리부터 간단하게 네. 좀 지루하실지 모르지만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6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게 왼쪽에 그 수직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그 가격선입니다. 그 킬로와트 아워당
변동비. 네. 그 전기요금은 이제 고정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정비는 이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고정비와 연료 값 위주로 들어가는 변동비 두 개로 구성되는데 그렇겠죠? 고정비는 미리 이제 결정을 해놔요. 네. 발전이 다 결정을 해놓고 변동비를 이제 나타내는 서고 밑에서 우체로 가는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해서 공급을 나타내는 이제 발전량을 양.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수요 1이라는 이제 저 짝대로 된 우하향하는 이제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 마우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아, 예, 예. 예, 쓰시면 됩니다. 예, 네. 이 우하향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곡선이 가격이 오를 때면은 공급이 줄어들고 예. 이제 가격이 내리면 이제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형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정하기를 심야 뭐 밤 12시에는 전기 수요가 작아서 이 Q1만 우리가 공급을 해줘도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원자력 발전만 돌리는 거예요. 그는 원자력 발전한테는 6원을 줍니다. 6원 변동비.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전부 다 전기를 가정에 쓰게 하다니까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2분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 되면 전기가 부족하니까 이제 석탄 발전을 돌려줘야 되죠. 네. 그러면은 석탄 발전한테는 얼마를 주냐면은 이게 이제 그때 옛날 2001년도만 해도 50원이었는데 최근에 한 110원까지 갔어요. 이게. 예. 네. 주면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시간대 원자력 발전에도 돌아가죠, 원자력도. 똑같은 돈을 줘요. 110원을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횡재가 발생한다는 거죠. 윈드폴이. 음. 그러다가 이제 피크 시간대가 되면은 이 수요 곡선이 이 3번까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예. 오후 2시에 뭐 에어컨도 돌리고 그러면 하소시 LNG를 돌려야 되거든요. 예. LNG 발전을 돌리면은 모든 원자력 석탄 발전에도 뭐 최고는 뭐 지난번 290원까지 갔어요. 29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 타임 오후 2시쯤에 쓰는 전기는 예. 원자력으로 만들었던 석탄으로 만들었던 그렇죠. LNG 예. 원가와 동일하게 그렇죠. 준다. 그렇죠. 땡큐. 예. 원전 땡큐. 예. 그래서 이제 이 제도로 가게 되면은 모든 원자력과 석탄 발전만 늘어나려 그러지. 그죠? 횡재가 많이 생기니까 이게 예,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아까 우리 이프로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상이 이렇게만 안 돌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 원자력이나 석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100% 한전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크게 적용 안 되지만은 예. 외국 같은 데는 다 별도 회사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은 전력의 수요 패턴을 잘 알고 있어요. 예. 시간대별로. 예. 그러면 공급을 순서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정비를 일부러 천천히 한다든지 일부러 안 돌려요? 아니 그 정비를 뭐 정비 기간 열흘만 해도 되는 걸 15일로 늘린다든지 예. 노골적으로 하면 걸리니까 예. 예. 그다음에 약간의 폴트가 있어가지고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누가 예를 들면 저기선 누가요? 원전이요? 석탄, 원전이든 석탄? 석탄이든 원전이나 석탄이나. 아, 그렇게 해서 가스 발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렇죠, 후에 그렇죠. 아. 이야. 이게 이게 우와, 서로가 머리 이제 좋네. 그 눈치 싸움이 잘 될 때는 괜찮아요. 예.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전기가 확 늘어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는 이 설비가 대응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유명한 그 2000년 전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예요. 예. 그게. 그래서 이제 민영화를 걱정하는 분들이 그 점을 지적을 해요. 아, 저러면 저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그렇죠. 가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 애들이.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 있을 것 현실적으로 같아요. 나타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꼭 뭐 내가 더 준다고 해서 막 하고자 않는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첫째 S&P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러한 그 어쨌든 횡재, 암묵적 예. 담합이 가능하다. 예, 암묵적 담합도 일어나고 이런 이제 그 윈드폴 횡재도 이제 많이 발생시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발전보다는 이제 그쪽으로 돈이 기저발전 들어간다. 이건 기저발전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이러다 보니 문제가 있잖아요. 네. 기저발전, 석탄과 원자력 발전사의 이익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서 2008년도에 정산 조정 개수라는 걸 도입합니다. 정산 조정 개수가 뭐냐면은 아까 그 고정비는 별도로 정산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돈을 이렇게 발전사로 돈을 좀 거다 들여요. 그야말로 이제 행정에 의해서 정산 조정 개수를 야. 도입하는 거죠. 아무리 룰이 그래도 역시 너무 많이 먹었잖아. 어. 예, 그렇죠. 갖고 와. 깨평 아, 토해내. 구현해 깨평 그럼 내가 토해내. 달래야주니 그거. 그래 그거군요.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그게 이제
원래 한국 수력 원자력과 석탄사를 5개로 나눌 때 처음에는 거의 같은 그 선에서 출발하게끔 나눴어요 발전사.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발전기가 6개 있으면 3개는 뭐 A 발전사 소속이 나머지 3개는 B 발전사 이렇게까지 나눠놨어요. 네. 그 처음에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발전기 상태라든지 여러 상태에서 막 이제 서로 이 차이가 벌어지겠죠. 수위가 벌어지니까 막 또 이제 어쨌든 뭐 항의를 하게 되고 하도 또 그 안에서 이제 자주 이렇게 정산 조정 개수 수정 작업이 일어나요. 예. 아 그거는 거의 로비의 문제군요. 그런 거는. 뭐 제가 뭐라고 그건 이제 못하겠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 설명 들으면 예. 그냥 애초부터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의 원가대로 주고 예, 예. 석탄은 석탄의 원가대로 주고 예. 가스 발전 돌아왔으면 가스 발전 원가대로 주면 되지 왜 가스 들어올 때는 가스 가격으로 통일 석탄 들어올 때는 석탄 가격으로 통일 예. 굳이 왜 그러냐 예, 예. 질문도 하던데 그렇죠. 그 뭐 설명하기로는 야 그래야 그렇게 뭘 한다고 그렇게 하던데. 해야 그 발전 원가를 낮추려는 예. 노력들을 서로 하지 예. 낮추면 낮출수록 자기들이 갭을 먹으니까 예, 예, 뭐 그 설명도 이제 그게 뭐 아니면 그냥 아주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예. 잠깐 다시 그런 자료 문제가 있다. 8 한번 보여줄래요? 자료 8. 근데 예. 소장님 의외로 저희가 잘 알아듣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죠? 예. 너무 예. 두 프로그램 문제 경제 전문가시다. 자료 8을 한번 네. 보시면은 자료 8 보시면은 넘겨주시면 예, 됩니다. S&P의 문제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어요? 예. 예, 예. 여기에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1번 사항이고 네. 그다음에 2번 사항을 지금 말씀드렸죠.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콩코프라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영어로 써놔서 좀 그거 합니다만은 그 S&P라는 게 하루 전날 결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하루 전날 결정했는데 실시간으로 나오면은 당일날 가서는 또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발전이. 그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 어제 예. 단가로 맞춰놨는데. 예. 그런데 이제 내가 나는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발전기를 돌리라고 어제 하루 전에 결정이 됐어. 그런데 이제 나는 S&P를 얼마를 적용받았는데 뭐 특히 이게 재생에너지 때문에 이제 가능성 때문에 이제 좀 이 발전기가 예, 사실이 예. 일어났는데 그러면 내가 계획이 안 됐는데도 갑자기 돌려야 되고 네. 또 계획해놨는데 못 돌리고. 돌린다고 직원들 다 출근시켜 가지고 해놨는데 못 돌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돈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해가 안 뜨고 바람이 안 불면.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거는 이제 콘코프라고 하는데 저 돈이 그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있잖아요. 2019년인가 18년도까지만 해도 막 이게 1조 얼마까지 1조 2천억인가만 늘어나요. 그럼 저쪽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도 네, 준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은 전력이 이만큼까지 들 걸로 예상하고 예. 야 너희 내일 준비해놔 이렇게 예. 얘기해놨는데 예. 실제로 뭐 예를 들면 풍력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죠. 할 일이 없어졌어. 예. 그러면 그래도 돈을 준다. 주긴 주는데 그건 다, 줘야지. 다 주지 못하니까. 그건 줘야지. 뭐 이제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뭐 계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이제 주기는 주는데 그 자료는 뭐 제가 이제 뭐 너무 세밀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안 가져왔는데 예. 뭐 이 S&P와 변동비 차익을 해서 이제 뭐 발전을 못한 부분 그렇게 해서 돈은 줘요. 그런 나름대로 돼 있는데 네. 이 또한 불합리하다고 하니까 이 코프라는 거는 또 3년 전부터인가 또 안 주게 돼요. 돈이 막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루 전날 예약해 놓은 건 무조건 주기. 이게 네. 코프 같은데 예. 그거는 안 준다. 예. 주다가 이제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노쇼네. 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지. 왜 그렇게 자꾸 용량 정산 요금부터 해서 이 뭐 것들이 시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행정에 의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그런 있는. 셈이네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4번 사항은 뭐냐면은 예. 뭐 이제 급할 때 막 맨 밑에 줄에 있듯이 변동비가 이런 그걸 갖다 막 급하게 막 돌려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보상을 안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예. 현장에서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뭐 S&P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 알겠어요. 같은데 이제 이 예. 문제를 아셔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안프로께서 이제 처음 말씀하셨던 이제 알리백 예. 그 문제로 이제 예. 들어가겠습니다. 알리백으로. 아리백은 너무 멀리 왔는데요. 재생에너지로 100% 재생에너지로 기업들은 그렇죠. 예, 재생에너지에서 리뉴얼 리뉴얼 에너지 해서 네.
이제 이 주장이 이제 2013년도인가 영국에 있는 이제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주장했죠. 예. 너희들은 모든 그 생산이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쓰라. 그렇죠 했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독일에 있는 이제 또 비영리 단체들이나 이런 쪽에 좀 크게 보면 EU 전체 그 안에서도 영국이나 독일에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 이제 강하게 욕을 하고 이게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이제 이 호소력이 전달이 된 거죠. 아, 우리 친환경으로 가야 돼. 이제 그거는 다 이제 얘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재생에너지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저도 유튜브 저 3% 보면 가끔 나오는데 외국은 너무 싼 거예요. 재생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예. 가격이.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세계 에너지 기구라고 IEA에서 그 나오는 레포트 보면은 저런 외국의 나라들은 보통 메가와트아워당 이게 이제 금액이 거기에서 메가와트아워당 이제 달러로 표시하는데 메가와트아워당 보통 40불이에요. 40불. 그러니까 장기 균등화 비용이라고 그렇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하게 그 우리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LG 화학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지속 가능 보고서 보면은 알리백을 몇 프로 했다고 나와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뒤에 아펜딕스에 찾아보면은 예. 거의 다 해외 사업장들이 채운 거예요. 아, 거기 싸니까 그냥 예. 신재생 에너지로 막 갖다 쓴다. 그렇죠. 해외 사업장에서 채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비싼 게 제가 봤을 때 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연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풍력, 태양광, 예. 바람 덜 불고 예. 햇빛 안 좋아. 그러니까 땅도 좁아. 예, 그건 사실이에요. 땅도 좁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안 좋으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이용률이 그 한 30%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15% 되는데 하루에 한 3시간 반 우리나라는 태양광. 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딱 2배예요. 그럼 같은 설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함에 이 비싸겠죠. 고용은 말이 안 되잖아요. 풍력이 그 제가 자료를 보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초당 7.6m 예. 풍속이. 한국은 이제 한 6.2m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 차이도 크다. 그죠. 그러니까 햇볕도 구름이 자꾸 가린다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미국에 비해서? 이 일조량도 좀 차이가 나나 봐요. 그렇죠. 미국에서 사진도 다르게 나온다는데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예. 그래서 완전히 사기당한 땅입니다 정말. 아니 그래 어떻게 바람과 햇빛도 이상하게 없어요. 거기다 이제 우리 땅도 사실 많이 부족하죠. 지금은 이제 그 나중에 지금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 나가기 좀 어려운데 그 철강 같은 경우 이제 수소하는 제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코커스 대신에 수소를 써라. 그럼 그 친환경으로. 수소가 그린 예. 수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호주나 이런 데서 하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철강 그 무쇠 덩어리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겠다. 그린 수소 예. 많으니까 거기는. 예, 그런 얘기가 이제 함이 나오고 있는 거죠, 벌써.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제 자연 조건도 어려운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력 시장의 문제,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문제. 저는 두 가지가 더 여기에 나쁜 자연 조건에 추가가 됐다고. 정부 정책의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우리 에너지 정책이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 정권 편향적으로 많이 결정이 됐어요. 이 정권일 땐 이렇게 저 정권일 땐 예. 저렇게. 예. 뭐 그런데- 뭔들 안 그렇습니까? 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뭐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정부가 몇 번 바뀌어 왔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어느 정부가 잘했다 나쁘다 떠나가지고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다. 근데 이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철강 산업에 있었지만은 어느 한 산업이 독점으로 있으면은 가치 사슬이 그 독점 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예. 뭔 얘기냐면은 안에서 썩어서 냄새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문제점 제기가 잘 안 돼요. 네. 사실 그래서 이 전력 문제가 뭐 그동안 종사했다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문제가 누적된 게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 시대와 이게 알리백이 갑자기 부딪힌 거예요 지금.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전이 독점이라서 예. 뭔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정부가 옆구리 찌르기도 하고 그런 예. 거 많다는 거는 이해되는데 예. 그게 우리나라의 풍력 태양광의 원가가 높아지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공급 위주 정책이었어요. 네. 예. 그 중에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이제 RPS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대형 발전소 뭐 500메가와트 등 우리나라 큰 발전소는 다 해당이 돼요. 자기가 발전하는 발전량에 그게 좀 줄여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돼요. 꼭 예. 사와야 된다. 예, 사와야 돼요. 예.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돼요. 발전 회사들마다. 예, 예. 네. 그다음에 이게 2000 아마 30년에 가면 25%까지는 채워야 돼요. 네. 이게 이제 그 공급 의무 그 제도라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발전사한테 그 의무를 네. 부여했어요. 우리는 예.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제 그래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줄 때 그 뭘로 인정을 하냐면 REC라고 리뉴얼 에너지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재생에너지 그 인증서를 이제 주게 돼 있거든요. 예. 인증서를 줄 때 가중치를 줘요. 예.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든 재생에너지는 가중치가 1. 뭐 이렇게 만든 예를 들어서 이제 ESS를 같이 설치를 해서 하면 가중치를 5를 주고 이런 게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여러 가지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재생에너지가 들어가기도 힘든데 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중치를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중치를 받으면 가격도 비싸게 비싸게 사가니까.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공급 위주로 지금 전체가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데 예. 예. 이쪽에 연구하는 많은 교수님들이나 에너지 경제 연구원 학자님들이 주장하시는 거는 수요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바꿔야 된다. 수요가 자꾸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주려고 시장에 땡기는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 그 어떤 문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은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장기 그 균동화 발전 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그게 뭐 100메가와트당 한 120불 돼요, 우리나라가. 예. 이제 유럽은 뭐 40불 막 이렇게 돼 있지만 예. 어쨌든 120불 정도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송배전 이제 비용을 갖다가 뭐 만약에 뭐 킬로와트당 한 10불 정도를 더 하고 이렇게 하면은 환율을 감안했을 때 킬로와트아워당 우리가 150원에 우리는 예. 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어야 돼요. 예. 그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요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S&P가 막 290원까지 올라가기 될 때 이 시장에서 이 그 인증서 가격 아까 말했던 REC 가격은 높게는 320원까지 거래가 됐어요. 왜 그러냐? 그 가격 결정이 또 S&P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예. S&P가 290원 올라가니까 또 뭐 그 얘기가 너무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게 너무 이제 공급 위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전기요금 가지고 이렇게 전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때 누군가는 욕을 했어야 되죠. 아니 그 재생에너지 우리나라가 평소에 비쌌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S&P 반값도 안 되는데 왜 나 재생에너지를 못 사지? 아, 그러니까 이런 겁니까? 그 소장님.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와야 되는 의무 비중이 있는데 예, 그게 그냥 전기를 가져오는 사람들한테 의무를 그렇죠. 부여하니까 그렇죠. 내가 몇 퍼센트만 채워야 돼. 요것만 생각하고 맞습니다. 예. 사는 사람은 그게 내가 이게 신재생 전기인지 무슨 예. 전기인지 그냥 난 전기만 받으면 돼. 그렇죠. 최종 소비자는 네.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네. 꼬리표가 없잖아요. 예, 전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난 아무거나 갖다 써. 예, 이렇게 예. 되는 건데 예. 말씀하시는 건 진짜 신재생 에너지가 되려면 네. 요건 신재생 에너지한테 내가 따로 뽑아서 요것만 살 수 있어야 된다. 최종 그렇죠. 소비자가 소비자가 아, 그 소비자 아까 말씀드린 분산 그 가면은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가져야 돼요. 아,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가 올라갈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죠. 왜 그것도 같이 올라갔느냐 이놈들아. 그렇죠. 라는 예,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거기다 S&P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거에 대한 우대 정책 때문에 그렇죠. 그냥 석탄 원자력 전기보다는 무조건 비싸게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 우리가 전기를 사오는 원가가 높아지는 이 문제는 고쳐야 된다. 예. 그래서 당연히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의외로 있잖아요. 이 상황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1분기에 전기 생산 한전이 구입하는 원가가 킬로와트아워당에 175원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지불하는 게 145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전기요금은 시간의 문제지 170원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계속 가야 돼요. 비싸게 사고 있으니까. 단지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로 좀 시간이 좀 이렇게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는 있겠잖아요. 그래야 되면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생에너지 그 균당 원가가 150원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여름에 당장 에어컨 돌리고 누진제가 완화됐지만은 이제 누진제가 또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저는 이제 전기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전기 전문가가 되면은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이제 앞으로 S&P잖아요. 예. 이쪽으로도 분명히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 이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태양광 풍력을 권장하고 유도하는 차원에서 예. 그 어떤 경우에도 태양광 풍력은 돈을 벌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더니 그렇죠. 예. 가스 가격 올랐을 때도 괜히 태양광 가격도 올라가고 예. 그러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괜히 돈 더 내고 예. 업자들은 너무 이익을 보고 있는데 예. 그거를 좀 더 시장에 이제 맡겨두면 예. 그때 공급자들도 경쟁을 할 거고 예. 그래서 최적의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싼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게 제도를 바꾸자. 예. 아니 어떻게 이해를 이렇게 잘하시죠? 저보다 더 잘 정리를 뭐 하시는데. 어렵다고.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되는데 제 걸림돌이 뭡니까? 그렇게는 가야 될 건 같은데. 그래서 제 이제 걸림돌이 계속 이쪽에 연구하시는 상장 공무원이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연구원에 하는 학자님들이란 이제 말씀하시는 게 판매망을 개방해야 된다. 뭐냐면은 한국전력이 지금은 이제 판매망을 독점을 해가지고 네. 일괄 사들여서 예, 일괄 팔죠. 가가 호흡까지 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전 보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민영화한다고 이제 하는데 민영화라는 거는 회사를 팔거나 자산을 팔거나 사업권을 팔거나 그걸 사간 사람이 그걸 가서 또 이용을 하면은 뭐 민영화란 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한전은 기존대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예. 누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그 배전 운영자란 얘기 나왔잖아요. 예.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망을 빌려주는 거예요. 한전이? 한전이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아 나는 뭐 이런 내가 뭐 IoT를 해가지고 나는 AI 뭐 해가지고 뭐 막 여러 가지 나는 ICT와 정보 분석 기술이 있어. 난 배터리도 나는 싸게 조달할 수 있어. 예. 그러면 나름대로 새로운 자기가 가격을 가지고 그 지역 내에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한전 거 살래? 우리 거 살래? 그렇죠. 물어보는 거. 주민들은 기존 한전가로 갈 거냐, 이 새로운 사업자로 갈 거냐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거죠. 알뜰폰이네. 알뜰폰. 약간 예. 한전 말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예, 걸 소비자 하자. 선택을 높여줘. 가격 체계를 이원화하지 예, 예. 민간에도 결정할 예.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죠. 예. 그럼 최소한 한전보다 싸지진 않겠느냐. 예, 예. 그런 거죠.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고 뭐 실제 싸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소비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한전이라는 데는 또 장점이 뭐냐면은 그래도 공기업으로서 공급 안정성가 있잖아요. 예. 비상 시기에 대처 능력이 다르거든. 네. 그런 또 한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죠. 그 소장님 그 어떤 의견인지도 알겠고 네네. 뭐 논리가 명쾌하신데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한전이 발전회사들한테 약간 후하게 해주는 이유는 예. 그렇게 해야 너도 나도 발전을 하려고 하고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전기 공급이 충분해서 네.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되지. 네. 예. 그러니까 즉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그 다주택자들 우대를 얼마나 해주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예, 예. 너무 우대하면 그 특혜를 해주는 건데 예. 너무 또 빡빡하게 탄압을 하면 예. 나 다 안 하고 말지라고 하면 예. 새 집들 임대주택이 안 나오니까 예. 그 정확한 스위트 스팟 찾는 게 쉽지 않듯이 전기 시장도 말씀하신 대로 야 시장에 맡겨서 치열하게 경쟁하게 해라고 하면 예. 아유 이 시장도 재미없고 나 그냥 민자 발전 안 할랜다라고 예. 하기 시작하면 예. 수입해 올 수 있는 게 전기가 아니라서 예, 예, 예. 한반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예, 예.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전기 요금을 싸게 할 수 없다. 예. 잠깐 싸게 해보려고 이 체제 흔들었다가 예. 나중에 비싸게 쓰게 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틀린 얘기겠죠? 저희 이제 우리 3프로 TV를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간간히 아주 칼라 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당하면 어떻게 한다 고민을 하고 왔는데 그 비슷한 질문을 제가 당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전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중시해요. 예.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전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마찬가지 인건이잖아요. 공급 안정성을 중시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발전 유인 동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보수율이라는 걸로 규제를 해요. 그래서 한전의 원가가 100%라 그러면은 일반 기업에 있는 그런 이번 포인트가 아니고 그 안에는 5% 이상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투자 보수율이라는 게 뭐냐면 장기 발전을 하기 위한 준비 자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한전 발전 사업자한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안정성 때문에 이미 그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은 아까 S&P가 문제가 많은데 S&P를 더 문제 있게 만든 게 소매요금을 정치권에서 동결시켜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S&P가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도 그 도매 시장이 소매 시장과 연계가 돼 가지고 소매 요금이 도매 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여 주면은 예. 말씀하신 작동한다. 이제 취지대로. 우려가 한데 이걸 완전히 막아놨잖아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안 올리고 저렇게 해서 누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 막 금융 시장까지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연계돼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해야 되고 한전이 중간에서 적자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오니 예. 그러니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그 공급자 발전회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한전이 굉장히 이제 한전은 고민인 건 이해가 되는데 예. 그게 발전회사들의 뭔가 논리를 그 흔드는 부분도 있어요? 글쎄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그 최선을 지금 많은 다하겠죠. 기존에 들어온 사람들은 S&P 제도를 굉장히 원하죠. 예를 들자면은 강릉 삼척의 그 석탄 발전소가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제 부족해가 박근혜 정부 때 막 해가를 해주는 것도 네. 사실 S&P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 되면은 이제 너무 또 이 횡재가 생기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들은 별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시장 S&P를 다 적용시켜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의 논리로만 보면 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산업이 크려면 별도의 가격 체계라든가 별도의 판매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이게 민영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간 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일부의 영역이 생기면 뭐라 지금 예를 들면 많이 비판은 받지만 어쨌든 정부가 전기 요금을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어쨌든 유지하고 있는 정책적인 스탠스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과연 통제가 될 것이냐? 예. 통제가 비싸질 거 아니냐? 결국은 예. 궁극적으로는 비싸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한전처럼 적자를 떠안고서 예.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줄 수 거냐? 있는 민간 그래서- 사업자가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이제 그 똑똑한데? 민영화가 아니고 이 경쟁 체제가 예. OECD 국가 중에 이스라엘하고 한국 두 군데만 없어요. 다 독점이에요. 모든 나라가 경쟁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라고 해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독립된 규제기관 정기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정기위원회를 산업부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네. 위원 선임부터 해서 독립적 규제기관으로 가서 이 모든 거를 그쪽에서 공급 안정성과 소비자 후생을 같이 하는 이렇게 해도 될 적절한 거예요. 무슨 미싱을 얘기냐면 하는 거죠. 그런 이게 식으로 지금 감독원도 생기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정부가 인수위 때 그렇게 그 6월 말까지 정기위원회 독립 방안을 내놓기로 지금 해놨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민자 발전들이 다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데 네. 고지서가 전기요금 82만 원 날라오면 예. 정부가 세금으로 50만 원을 내주는 거죠. 예. 지금은 한전이 50만 원을 내주는 거고 결국은 똑같다는. 그리고 한전 부채는 결국은 정부 부채니까 예. 그 말이 결국은 그러니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키자는 말씀입니다. 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자면 시간이 다 돼가는데 자료 5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예. 아 제가 올리나요? 예. 소장님이 예. 아유, 예. 자료 5번 예. 그 다시 한번 이걸 말씀드리자면은 예. 어쨌든 현재의 어떤 이런 값싸고 안정된 전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시대 변화에 필요한 변화에 우리 적응하려 그러면은 예.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경쟁적 요금 체계가 되게끔 시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 시장으로 생각하면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시장이 뭐 이해가 만능으로 가는 게 아니고 exactly. 엄격한 규제기관을 이제 설립해서 저걸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저러다 보니 공급도 드리는 왜곡되고 겁니다. 가격도 왜곡되고 그렇죠. 예. 뭔가 왜곡은 있는 거는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똑같은 거예요. 네. 분양가 상한제 하는 게 지금 전기요금 상한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쪽의 정책 목표는 결정이 되는데 네. 이쪽에서 공급이 막 뒤틀리는 거죠. 예.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이 안 되고 예. 여기서는 비싸게는 사주니까 공급은 되는데 중간에서 네. 뭔가 이제 공기업이 하나가 망가가고 있는 건데 예, 예. 아리백과 관련해서는 배울 게 더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못 배웠으니 예. 예.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그러니까. 기왕 나오신 김에 아, 예, 예. 나와주시면 네네네. 저희가 전기 제대로 알아야 예.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 그래야 투표를 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진짜 관심이 많나요? 이거는 의무사항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실제로 생존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로 뭔가 말씀하셨듯이 뭐 제철소나 이런 데서도 그 예를 들자면은 이제 대안으로 해서 이제 CF 카본 프리 배기를 이제 우리는 좀 하자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알리백을 주장하는 그 유럽이 예. 그런 민간 단체이지만은 그런 걸 계속 주장해 가지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예,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미국과 프랑스가 원전을 많이 쓴다 그러지만 그 나라도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싸거든요. 프랑스는 조금 예외지만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상당히 시장 기능 수요가 공급으로 연결되는 좀 그런 좀 메커니즘을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민할 보니까, 부분이 많이 있네요. 아리백이든 뭐 씨밤이든 시밤. 그럼 우리가 또 맞춰줘야 되는 규제들이 있는데 예. 그것도 대응하려면 이 체계가 더 또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네. 다음 시간에 네. 들어보면 예. 네. 오늘 뭐 이 정도 예습했으니까 예. 다음 시간에 또 다음에는 충분히 조금 더 너무 어렵지 않았나 걱정되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평소에 공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 김상훈 기자라고 예. 우리나라 최고의 그 전기와 에너지 에너지 전문 전문 기자. 저도 봤습니다. 조금 예. 배웠습니다. 그렇죠. 전문가죠. 예. 야, 알겠습니다. 외모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기는 한데 네. 아무튼 있습니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착한 자본의 탄생 소장님이 책도 쓰셨다니까 또 보시면 감사합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김 소장님은 다음번에는 또 고철 이야기도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네. 설명 참 재밌게 잘해주시네요. 예. 현대제철 얘기 들어가도 있을까요? 현대제철의 못다한 이야기. 그런 것도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야 이놈아 현대차는 철판으로 만드는데 그 철판을 왜 맨날 포스코에서 사오냐 이놈들아 우리가 만들어서 쓰면 되지. 예. 뭐 그런 거. 그거였죠? 그런 거 그런 그래서 거였습니다. 만든 현대제철. 네. 예.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